자, 우리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9월 25일 목요일이고요.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9월 마지막 주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 날씨가 확실히 진짜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좀 쌀쌀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항상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하나도 못 찍었습니다. 9월 23일 딱 찍고 엊그제 찍고 하나도 못 찍었어요. 저도 이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 목소리도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근데 기운이 영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아무쪼록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저도 지금 뭐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 100%가 아닙니다. 이따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서 좀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또 많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 역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 3,200원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라젠의 모습이고, 그래도 오늘 3일째 지금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물량을 모아나가는 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상 21선 지금 현재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는 조금 더 밑으로 열려 있긴 하거든요. 3,120원 선까지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3,000원 선만 잘 지지해줘도 네,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3,000원 아래쪽으로 혹시 또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 매수의 영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네, 조정 나오면 반드시 또 기회를 포착하셔서 잘 또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정보방에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신라젠에 대한 내용도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뭐 조건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제가 항상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누르면 들어와집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조건 없이 입장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조정이죠. 그죠? 이틀 연속 조정받고 있고 미국 증시도 이틀 연속 조정이거든요.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말 한마디가 사실 증시에 또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가 거품론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스닥이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에서는 또 안 좋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바이오 섹터에게 있어서는 이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9월 한 차례 금리 인하 후에 이제 남은 또 이 10월과 12월 이렇게 이제 두 차례 결정을 또 하게 되거든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 시기를 파월 의장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매파적인 발언이죠.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이 인플레이션 억제 작업을 미완으로 남기게 되고 2%의 목표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금리 인상을 통한 네, 방향을 또 바꿔야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노동시장 사실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왜 관세 자꾸 하고 우리나라 전문 인력들을 왜 내쫓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조금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최근에 뭐 증시가 지속적으로 또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코스피 역시도 네,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도 이번 달에 지속적으로 네,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조정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또 조정 받을만 하니까 또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또 조정의 이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증시든 뭐 주가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꼭 뭔가 하나 나와서 조정받는. 사실 이제 또 추석 명절이 또 우리나라 길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추석 명절 때 사실 이 긴 명절 요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포트를 구성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가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가.
그죠? 다음 주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다. 네, 요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신라젠 역시도 오늘 좀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인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일단은 지금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어 이상하네요. 신라젠이 왜 자꾸 코스닥 이게 나오지? 희한하네요. 잠깐 이 수정 좀 하겠습니다. 네, 수정했고요. 일단은 뭐 단기간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찌됐건 지금 뭐 요렇게 하단을 요렇게 잡아놓고 요 사이 구간에서 사실 이제 좀 주가가 네, 흐름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맞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죠? 네, 요렇게 그어야 맞겠네요. 자, 어찌됐건 뭐 중요한 것은 조정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다시 한번 좀 노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사실 3,000원 선 요 아래 이하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네, 수익 구간이라는 거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 전후로 지금 수익 구간이실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실 분들은 하신 이후에 요 3,000원 선 근처로부터 그 이하 쪽으로 다시 매수 공략하셔도 돼요. 그냥 좀 나는 뭐 들고 가도 돼요 하시는 분들은 조정 나오더라도 네,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함에 있어서 크게 이제 수술 그리고 약물 치료 그죠? 약물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보통 이제 큰 카테고리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사가 직접 개복 수술을 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첨단 산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봇으로 사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 로봇 물론 이제 무조건 뭐 암이 발생됐다고 해서 로봇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신장암 같은 이러한 제자리 암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로봇으로 많이 하거든요. 병원에서 수술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레보아이라고 하는 이 로봇 수술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보험 보장 상품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보장 내용이 있거든요. 또 비급여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장을 또 챙겨 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수술을 하는 그런 빈도가요. 전체 암 치료에서 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명이면은 사실 한 명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건 뭘로 치료를 하느냐? 약물과 방사선으로 합니다. 약물은 뭐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한 대밖에 도입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한 7대까지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입자 치료는 역시나 일본이 강자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으로 사실 이제 원정 떠나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중입자 치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이 또 이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또 보장담보들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이 리모델링이나 뭐 보험 뭐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예,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치료가 되는 게 이제 약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 60% 가까이를 차지를 하거든요. 약물로 치료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면역 항암제의 역할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 치료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이제 효능 좋은 이제 신약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키트루다. 그리고 이제 BMS의 또 옵디보나 여보이 그리고 저기 로슈 티센트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센트릭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임핀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이 있는데 이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또 효능을 못 얻는 환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도 많이 묶어요. 여보 이임핀지. 이런 이제 병용 요법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약물에 대한 어떤 이제 다양성,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 옵션 역시도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좋은 이제 성능을 보여주는 이제 신약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티슬렐리 주맙과 BAL089 하나가 지금 같이 또 병용 임상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병용 임상의 성공을 통해서 이제 FDA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뭐 EMA 글로벌 또 시장까지도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진출을 하게 돼서 정말 이 키트루다나 이제 뭐 여보이 뭐 옵디보 이런 약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파이프라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면역 항암제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키트루다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해 40조 원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한 60조에서 70조 원 매출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보이 옵디보도 거의 뭐 한 20조 원 가까운 네, 그런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잘 성공을 해서 정말 이러한 면역 항암제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과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말 이 조 단위급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매우 험하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동안의 한계점이 좀 명확했었던 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이 역시도 지금 신라젠의 GEEV 플랫폼과 SJ600 시리즈라고 하는 또 약물 또 투약에 대한 어떤 플랫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R&D 역시도 지금 네, 순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라젠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지금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지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본전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좀 크게 올라와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모습이니까 일봉상 요 21선과 주봉상 요 21선 3120원 선까지 한번 또 지켜보면서 네, 추가적인 의견을 또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컨디션 회복이 1순위겠네요. 좀 많이 힘드네요. 영상 찍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또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릴 내용들은 요 정보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SM 경제연구소 정보방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고정 댓글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꼭 확인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는 시장인데 뭐 크게 네, 동요하실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 끝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이니까 컨디션 좀 회복이 되면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